미국과 유럽에서 유대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야권 지도자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스라엘행 집단 이주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스라엘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이 오는 5월 예루살렘의 날을 맞아 현실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는 5월 19일에 치러지는 이란 대선에서 로하니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하다는 게 지배적 시각이었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의 갈등이 높아지면서 다시 강경파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유대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야권 지도자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스라엘행 집단 이주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레츠와 예루살렘 포스트 등 이스라엘 신문들에 따르면 좌파 연합정당인 시오니스트 연맹 지도자 이삭 헤르조그는 현지 시간 27일 미국 미주리주와 펜실베니아주에서 발생한 유대인 묘지 훼손 사건을 규탄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미국 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대거 이주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시오니스트 연맹 소속 크네세트 의원 모임 연설에서 우리 유대인 형제들의 알리아 가능성에 대비해 거국 비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반유대주의 경향에 충격을 표하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27일 하루 미국 11개 주에 걸쳐 유대인 학교와 주민회관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협박 신고는 모두 가짜로 판명됐지만 올해 들어 미국에서 신고된 유대인 주민센터 폭탄 테러 위험만 수십 건에 달합니다. 하루 전에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유대인 묘지에서 묘비 수십 개가 집단 훼손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유대인 묘지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는 프랑스의 반유대주의 분위기가 퍼지면서 지난해 이스라엘로 영구 이주한 프랑스 유대인이 5천 명에 달한다고 지난 10일 보도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포스트는 헤르조그의 측근들을 인용해 그의 발언이 미국 내 유대인들에게 알리아를 택하라고 촉구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 내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스라엘행 이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언론들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일고 있는 반유대주의 경향에 연일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유대인 혐오 범죄로 범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2014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가자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의 국가 보고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AP통신 등이 현지 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당시 이스라엘 정부와 군이 전쟁 준비 과정과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 없이 전쟁을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기관이 정부와 군을 모두 겨냥해 전쟁 전략과 대응, 준비 과정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고서는 당시 네타냐후 내각을 겨냥해 전략적인 목표는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했지만 그때의 목표는 오로지 이스라엘 군의 작전 계획을 앞당기는 것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스라엘 군이 가자에서 이스라엘로 연결된 하마스의 땅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당시 하마스가 땅굴을 통해 이스라엘 영토로 몇 차례 침투해 최소 11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사망한 바 있습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와 모셰 야알론 당시 국방장관이 땅굴은 전략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했음에도 이들의 인식이 정책을 결정하는 안보 내각에 전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보고서가 공개된 후 이스라엘군은 이 보고서를 연구하고 있고 배운 점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보고서 공개 하루 전날 이스라엘 장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이보다 더 최신화된 내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스라엘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이 오는 5월
예루살렘의 날을 맞아 현실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CNN AFP 통신에 따르면 국가안보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론 드산티스 하원 의원은 현지 시간 5일 예루살렘을 찾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텔아비브 소재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산티스 의원은 또 이스라엘 성지 회복 운동을 벌여온 예후다 글릭 리쿠드당 소속 의원은 물론 치피 호토벨리 이스라엘 외무차관과도 별도의 회동을 가졌으며 이들은 대사관 이전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드산티스 의원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며 대통령이 예루살렘의 날 50주년을 맞아 대사관 이전을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드산티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과 달리 대사관 이전 법안을 미루지 않고 추진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의 날은 이스라엘 정부가 1967년 6.1 전쟁의 승리로 과거 요르단의 통제하에 있었던 동예루살렘을 수복한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국경일이며 올해는 5월 24일입니다. 1995년 이래 모든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집행유예 권한을 이용해 이스라엘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6개월마다 지연해왔습니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명한 집행유예는 오는 5월 만료되는데 이는 올해 예루살렘의 날 시기와도 맞물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 대사관 이전이 중동 화약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불씨를 지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를 겨냥한 공세가 거세지면서 수만 명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현지 시간 5일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6만 5천여 명이 고향을 떠나 피란길에 올랐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피란민들은 대부분 쿠르드계 민병대를 주축으로 한 시리아 민주군이 통제하는 만비즈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5일까지도 만비즈로 진입하려는 피란민 행렬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한 시리아 여성은 우리는 연료도 빵도 없이 집을 떠나왔고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다며 IS가 폭격을 퍼부었고 아이들이 겁에 질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터키군과는 별개로 시리아 러시아군 세력도 알바브 남쪽에서부터 진격하며 IS와의 교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에는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 터키군, 유엔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계 반군, IS 등 다양한 세력이 복잡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브라임 알쿠프탄 만비즈 민정공동의장은 시리아 정부와 다에시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터키를 사이에 두고 EU, 나토국들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애매해져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러시아제 최신 방공미사일 구매 협상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리아 노브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무기 개발 생산 업체인 로스테흐 사장 세르게이 체메조프는 지난 20일 터키와 S-400 미사일 공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자금 조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터키의 S-400 미사일 구매가 실현될 경우 나토 회원국에 첨단 러시아 무기가 공급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400km인 S-400은 특히 레이더에 거의 걸리지 않는 미국의 B-2 폭격기, F-35 전투기 등 스텔스기들을 탐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S-400은 2015년 말부터 시리아 라타키아 공군기지에도 배치돼 러시아 공군의 시리아 공습 작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S-300이 이란 포르도 핵시설에도 실전 배치되고 있습니다. 두 달 남짓한 이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란 내 중도개혁파가 주춤하는 사이 강경 보수파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9일 치러지는 대선에서는 애초 중도개혁 노선을 유지해온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노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이란 내 보수파의 결집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월 8일 이란 개혁파의 정치적 지주였던 아크바르 하셰미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면서 중도 개혁파는 더욱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란 강경 보수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정치적 지형도가 펼쳐진 형국입니다. 트럼프가 촉발한 내부적 반미 정서와 시리아 평화 협상을 둘러싼 불협화음 등 외부적 요인들이 맞물려 보수 진영의 정치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강경 보수 반서방 정권을 이끌었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한때 나돌았지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마디네자드가 직접 정계에 복귀하기보다 측근을 선거 전에 내보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미국과 유럽 내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하루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시리아 내전이 끝모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난민들이 대규모 발생하면서 시리아 국민들의 고통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와 그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란과 미국 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에 있을 이란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란과 아랍 국가 내 크리스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